안녕하십니까, 붕붕택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자율주행 택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뉴스를 봤는데 한국은행에서 자율주행 택시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6개월밖에 안 된 초보 기사지만 제가 택시를 운행하면서 이 택시를 구매했을 때 자율주행 택시가 나오면 이 면허 가격이 폭락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개인 택시를 자율주행 택시가 미래에는 대체하지 않을까 걱정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6개월 동안 이 개인 택시를 운행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 자율주행 택시가 정착이 되려면 한참 걸리겠다는 결론을 얻은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개인 택시를 운행하시는 선배님들이나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손님을 픽업해서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고 내려 드리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운행하고 있는 자율주행 택시들은 흔히 얘기해서 미국 땅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주택가가 굉장히 바둑판처럼 구획 정리가 되게 잘 돼 있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창원 같은 계획도시겠죠. 이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하기 위해서는 저희 생각에는 일단 도시가 구획 정리가 되게 잘 돼 있어서 차가 다니기 용이한 도로가 완비돼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그 택시를 사용하는 뭐 시민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일례로 말씀드리면, 개인 택시나 택시를 운행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극악의 그 픽업 장소 있죠. 홍대 상상마당입니다. 유튜브에는 이 픽업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택시 하시는 유튜버들이 언급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도 그 홍대 상상마당이라는 곳을 픽업을 간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홍대 상상마당에 외국인 손님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홍대 상상마당에서 픽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순간 나오는데 한 20분 걸립니다. 특히 주말에.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고, 차가 자칫 잘못해서 그 인도에 아니면은 차도에 시민들이 백미러가 손에 치기라도 하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기사분들은 겪으셨겠지만, 뭐 의도적으로 바퀴에 발을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손목치기라고 하죠. 백미러에 뭐 손목을 치였다고 보상해달라고 그러고 보험 처리해달라고 그러고. 근데 상상마당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조심할래야 조심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자율주행 택시가 그런 픽업 장소에서 콜이 들어왔을 때 뭐 시범 운행을 한다고 하지만, 뭐 손님을 큰 대로변이나 뭐 정해진 길에서만 태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상상마당에서 그런 손님이 콜을 불렀을 때, 이 자율주행 택시는 못 옵니다. 일반 택시만 콜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거면 그냥 일반 택시로 사람들이 콜을 하면 되지, 자율주행 택시를 뭐 부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개인 택시를 실제로 운행해 보시고 택시를 운행해 보신 분들은 택시를 타는 보통의 승객들이 뭐 기존 대형 아파트라든지 뭐 길 넓은 뭐 주택가에서 택시를 타시는 분도 많겠지만, 그 외에 7, 80%가 되시는 승객들은 정말 그 산 비탈에 있는 빌라, 정말 대중교통이 쉽게 닿지 않는, 대중교통이 닿더라도 대중교통을 뭐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까지 가는데 한 20분을 걸어가야 되는, 흔히 뭐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여성 안심 귀갓길이라고 할 정도로 외진 길이고 어두운 길이고 오르막 길이고,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이 택시를 굉장히 많이 타십니다. 그분들이 타실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다녀봐도 이 길은 너무 무섭겠구나, 너무 힘들겠구나, 저 평지에서 저기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정말 이렇게 늦은 시간에는 택시밖에 없겠구나 할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보이는 길을 택시를 불러서 가십니다. 근데
뭐 올라가고 뭐 어둡고 높고 이런 건 좋은데,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게 손님을 모셔다 드리면 거의 주택가나 구도심의 길들이 굉장히 좁고 불법 주차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코너를 돌다가 뭐 전봇대 차 문짝이 쓸린다든지, 아니면 뭐 내비가 차가 다니는 길이라고 안내를 해주는데 가보면 막상 차가 한 대 거의 못 지나가는 길도 안내를 해주곤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내비가 얼마나 발달이 됐고 얼마나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율주행 택시가 어떤 내비를 받아 쓰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지금 카카오 내비로 지금 운행을 하고 티맵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이게 정말 차가 가는 길이라고 안내를 해주는 길인가, 거의 기역자로 꺾인 골목길인데 도저히 차가 돌 수 없는 길인데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율주행 택시는 과연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뭐 AI가 발전해서 뭐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뭐 다른 경로를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악구 그 빌라촌이라든지 성북구 빌라촌, 아니면 뭐 종로구 창신동 빌라촌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태원 저기 언덕에 보면 빌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골목은 정말 꼬불꼬불꼬불 하다 못해서 잘못 들어가면 정말 제대로 빠져나오지도 못합니다. 거의 후진을 해서 한 2, 3분을 빠져나와야 되는 길인데, 과연 자율주행 택시가 그렇게 뭐 해낼 수 있을까? 뭐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매일매일 10시간씩 운전하시는 택시 기사님도 차를 많이 긁어먹고 범퍼를 긁어먹고 후진을 하다가 받치고 갑자기 나타난 기둥에 차가 찌그러지는 판인데, 아무리 센서가 발달하고 그렇게 해도 그거를 헤쳐나올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자율주행 택시는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10%밖에 안 된다라고 방송을 하는 걸 봤는데, 그 퍼센테이지를 늘릴 게 아니고 저희 나라의 실정에 맞는 그런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될 수 있을지부터 먼저 검증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택시를 운행하시는 기사님에게 자문을 먼저 구하는 게 급선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6개월밖에 안 했지만, 저도 운전을 20년 넘게 거의 30년 가까이 해온 사람인데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서울 시내에 이런 길이 있었구나, 이런 골목이 있었구나, 이런 골목에 차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래도 아무리 좁은 골목이라도 뭐 중간중간에 차가 안 돼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불법 주차도 많이 돼 있고, 특히 야간에는 다 퇴근해서 이제 골목골목에 차가 될 수 있는 곳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 한 대도 겨우 지나가는, 정말 종이 한 장 뭐 몇 장 차이로 지나가는 골목이 많은데, 정말 그런 게 실효성이 있을지. 아직 우리나라는 발전사가 50년, 6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기반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은 급격히 발전하고, 기존에 땅만 보이면 주택을 짓고 틈만 보이면 지었던 길로 인해서 골목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뉴타운 이런 데는 당연히 아파트 때문에 이제 길이 많이 좋아졌죠. 그런 데는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택시가 좋은 길만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정부 관계자님들이나 아니면 뭐 자율주행을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 연구원분들도 내비만 믿지 마시고 맵, 뭐 지도만 믿지 마시고, 실제로 택시 기사님들이 정말 고충 있어하고 정말 뭐 안 좋은 말 헬이라고 생각하는 픽업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에. 그랬을 경우에 그거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 연구부터 실증이 돼야지, 아, 우리나라 퍼센테이지를 높여야 됩니다, 자율주행 택시의 비율을 높여야 됩니다, 아, 우리나라는 이 제도와 허가와 이런 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거를 말씀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인택시 30년, 40년 하신 분들한테 몇 마디만 여쭤보면, 아, 이거 자율주행 택시에서 스스로 택시가 운행을 했을 때 제일 문제점이 뭐일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하나같이 제가 했던 말을 할 겁니다. 단편적인 예로 제가 상상마당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보다 더 정말 뭐 입에서 욕 나올 정도로 하는 뭐 목적지도 많고 픽업지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행을 하면서 제 영상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기사가 있는데도 음료 흘리고 음료 닦아버리고 침 뱉고 안에서 화장하면서 시트에 화장품 묻히고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기사님이 그렇게 눈으로 보고 있어도 그게 안 되는데 기사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매번 오염이 될 때마다 차고지로 와서 누가 청소를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차가 움직여서 손님을 픽업하고 정말 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유치원 수준이던데 강남에 보면 가끔씩 한 대씩 보입니다. 근데 손님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경우의 수가 많이 생기고 특히 우리나라 시민의식을 보면 CCTV가 없고 사람들이 안 본다고 하면 쓰레기 막 버립니다. 저도 많이 느끼는데 하물며 차 안에 기사님이 없고 차밖에 없으면 뭐 TV로 외국에 보면 미국에 보면 뭐 사람들이 정장 깔끔하게 입고 뭐 타고 내리고 하긴 하던데 과연 자율주행 택시 전에 탄 승객이 음료 흘려놓고 시트에 화장품 묻혀놓은 차 타고 싶어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발전은 해야 되겠죠. 근데 발전을 하기 전에 먼저 저런 식의 자극적인 보도를 내보내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자율주행 택시가 자리 잡기 위해서 실증적인 조사를 좀 더 하고 실제로 운행하는 택시 기사님들의 이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했을 때 제일 먼저 닥친 문제가 무엇일까를 확인하고 연구를 하는 게 먼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저도 6개월 해보면서 이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도 이렇게 힘들고 픽업도 힘들고 특히 대부분의 먹자골목 번화가 이런 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 센서에 의존한 택시가 그 상상마당 그 인파를 뚫고 사람을 픽업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고요. 그리고 그 차량 내 그 청결 문제, 특히 오바이트, 그리고 뭐 음료 흘리는 거, 뭐 쓰레기 버리는 거, 침 뱉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이걸 보시는 지금 자율주행 택시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많이 자문을 구하시고 좀 더 재고를 하고 천천히 준비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